자, 우리가 비교급으로 뭐 삐리리 된 이런 비교급의 등위 접속사를 쓰고 앞쪽에 어떤 거를 대상을 A라고 하고 뒤쪽에 어떤 거를 B라고 하면 이렇게 긍정문에서는 then 있으면은 A가 중요한 거야, B가 중요한 거야. 긍정문에서는 A가 훨씬 중요한 겁니다. A가. 얘네보다 수아가 더 착하다. 이렇게 하니까 A가 더 중요한 인물이야. 네, 근데 여기 A쪽 앞쪽 문장에 부정어가 들어가고 then을 쓰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 비교 대상을 완전 뒤집어서 누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줘야 돼? B라는 친구를 최상급으로 만들어줘야 돼. 고3이면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네, 그러면은 여기 then을 딱 끊어서 이 글쓴이가 첫 번째 줄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spatially라는 공간적으로, 지리적으로 참고 자료를 던져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주장할 지문인 거는 전에 수업 들어서 알죠? 그쵸? 네,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 글쓴이 주장은. 그러면은 요게 제일 중요한 친구인데 비교급의 등위 접속사 then의 뒤쪽에 있으면은 여기는 everything을 써야 됩니까? nothing을 써야 됩니까? nothing을 써야지만 요게 최상급이 되죠. 그쵸? 네, nothing을 고르세요. 지리학적으로, 공간적으로 누가 봐도 explicit, 명백하고 깔끔하고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런 방법들. 네, 그런 방법들을 develop, 개발시키는 것. 그것보다 더 혁신적인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렇죠? 혹시 윤서 조금 이해됩니까? 조금 이해됩니까? 네. 말로 들었을 때는 좀 이해된다 싶은데 또 집에 가면 혼자서 하면 또 잘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딱 앉아가지고 요 세 줄짜리 한 문장만 해석 직접 해보고 해야 돼. 전치사 잘라낼게요. 네. 컬렉팅 하는 거나 애널라이징 하는 데 있어서 지리학보다 더 혁신적인 것은 없다. 단순하게 해석해서. 자, 수십 년 전에 과거를 얘기하는 거는 다 비판한다라고 암기합니다. 그냥 약간 문맥이 조금 잘 안 드러나서 암기가 좀 필요해. 과거는 싹 다 비판할 거야. 대부분의 자연학자들 아니면 사회학자들 단순하게 동사자리고요. 네, 그리고 이런 거는 좀 빨리 하고 가야겠다. 여기 부사구에 보면은 컴마로 연결된 부사구를 보면은 수십 년 전이라고 해서 특정하게 과거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죠. 그쵸? 이렇게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들이 있으면 그 문장의 동사는 무슨 시제는 쓰지 못한다 혹시? 완료형은 쓰지 못한다 같은 시제 문법은 좀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have collected는 탈락해야 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과거형으로 collected. 현재는 당연히 안 되지. go가 있는데 어떻게 감히 현재를 써. 뉘앙스는 과거 시제도 우리 한국말로 과거형처럼 나오고 현재 시제도 번역하면 과거형처럼 나오기 때문에 사실 메인은 요 두 개를 구별하라는 의도지 요거는 아예 범주에서 탈락입니다. go 때문에. 자, 자신들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했는데 정확한 공간적인 reference, 참조의 그런 문헌이나 증거자료 없는 상태로 주장을 했습니다. 1번에 they are scientists. 자, 물론 참조들이, 증거들이 만들어지긴 했어. reference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일단 동사자리고 여기 있는 to는 투부정사 to가 아니라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시간 내에 여기 동사를 수동태 쓰는 거는 할 수 있어야 돼. 전치사 to니까 목적어가 절대 안 되죠. 이거는 그냥. 참조들이 만들어지긴 했는데 요거 때문에 내용이 헷갈릴까봐 쌤이 과거 그 시절을 돌아보는 거는 이 글쓴이는 무조건 비판한다라고 암기를 하라고 하는 거야. 네, 물가 아니면은 어떤 지역사회, 어떤 마을, 도시 아니면 강의 proximity, 근접한 곳에 레퍼런스들이 만들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너네 생각에서 옛날에도 지리학적인 요소가 있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내용을 암기해 달라고 하는데 그냥 문맥상 지리학적인 자료들이 어떻게 표시된 거 얘기하는 겁니까? 여기는
연구 보고서에 대충 표시된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충. 굉장히 정확하게 표시한 게 아닙니다. 여기. 표시가 되었어도 옛날 연구들은 대충 표시되었다. 이런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글쓴이가 비판하는 게 표시가 되었어도 레퍼런스가 대충 표현되거나 아니면 두 번째 비판이야. 대충 표시되거나 아니면은 아예 옛날 학자들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그 지역사회 아니면 그 지역사회의 이름이나 아니면 그 지역사회의 원래 위치 자체를 changing, 뭐 하는 관습도 있었다고? 바꾸는 관습도 있었답니다. 이번에 이치는 커뮤니티 이렇게 지역명을 바꾸던가 수아라는 학자가 진관동을 조사했는데 가련동이라고 아예 바꿔버리던가 아니면 진관동의 위치가 은평구에 있는데 저기 부산 광역시에 있는 것처럼 위치 자체를 바꿔버리던가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과거 학자들이 했던 이유는 타당한, 자기 딴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단어 조금 구별해서 외울게. information이야 정보지만 informant는 뜻이 뭐야? 정보 제공자. 오케이. 정보 제공자의 신원을 protect, 보호하기 위해서, 신원 보호를 위해서 지명을 속였다. 이렇게 타당한 이유는 있어. 자, 이 단어가 되게 어려운 단어라고 그때도 수업했습니다. 요거부터 대답하세요. confident라는 형용사는 뜻이 신뢰하는. 명사형은 confidence, 신뢰. 요게 confident라는 신뢰 같은 단어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요 단어는 형용사만 따로 떼면 아예 단어 자체가 confident에다가 뭘 붙인 게 아니라 원래 단어 자체가 confidential, 이게 원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명사로 하면 이렇게 리티가 더 붙게 되는 거죠. 요거 단어 뜻 뭡니까? 기밀의, 비밀의, 익명성의. 자, 단어 요거 고르셔야 됩니다. 익명성, 신원, 보장, 보호를 위한 익명성이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주요한 관심사로 remains, 남아있긴 합니다. 특히 인간과 관련된 연구에서는 실명 까고 이러면은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래도 여기 문맥은 while 문장이야. 그래서 글쓴이는 요거에 약간 반대하는 스탠스를 가지고 있겠죠. 그렇긴 하지만 요 위의 문장 같은 행동들이 was 단 실행이 되는, 수행이 되는 그 정도가 너무 extreme, 극단적인 것은, 여기 있는 extreme 명사로 주어 극단적인 것. 네, 그리고 끼어들기. 지금 다 체크돼 있어. 그럼 여기는 또 무슨 사자리? 셈이 항상 내는, 좀 어려운 자리는 항상 내는 동사 자리죠. 그쵸? 네, 그렇게 익명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일들의 실행의 정도가 극단적인 것은, 그러면 이제 while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여기 어휘는 글쓴이가 가지고 있는 스탠스 unjustified, 정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골라야 되죠. 자, 누구라도 조금만 신경 썼으면은 알 수 있었어. 네, more or less가 한 단어야. 많이 적게 내가 했던 행동이야. 진짜로 고등학교 다닐 때. 그 뜻 아니야. 약간이라는 뜻이야. 한 단어야. 모든 사람들은 어느 정도는 알았어. 뭘 알았냐면은 동사 아니고요. 주어 동사 아니고요. 이렇게 연구되는 지역사회가 이게 동사 이런 식으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사람들, 이것도 동사 아니고요. 뒷분사가 꾸며가지고 조금만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관심을 가진 사람들은, 자, 국어 좀 한번 해보자. must have found 쓸까? could have found 쓸까? 네, must have found 하면 뜻이 어떻게 돼? 발견했음에 틀림없다. 즉 단순화시키면 발견했다. should have pp나 could have pp, 약간의 뉘앙스는 다르지만 결론은 똑같습니다. 발견할 수 있었는데 라고 했으면 발견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죠. 그쵸? 요거는 한 거고, 이 뒤에 있는 동작을, 요거는 이 뒤에 있는 동작을 안 한 겁니다. 그러면 여기 문맥상 must를 써줘야 돼, could를 써줘야 돼.
could를 써야 됩니다. 관심이 있었으면 발견하려면 할 수 있었었어. 이런 뉘앙스야. 그럼 이제 숨겨진 거는 근데 안 했어, 사람들이. 네, 이렇게 되는 거죠. Be that as it may. 그게 어쨌든 간에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러면 앞 문장의 뉘앙스를 우리 꼬맹이들이 없수 앞 문장의 뉘앙스를 꼬맹이들 캐치를 하셨으면 네, 여기는 우리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지리학적인 관심이 있었다고 고를 거야? 없었다고 고를 거야? 없었다고 골라야 됩니다. 네, 그러면은 어가 있는 있었던 거는 다 탈락시키고 인터레스트에 S가 안 달라붙어 있으니까 여기는 뭘 고르셔야 돼요? 이렇게 리드를 고르셔야 되죠. 관심, 흥미 이런 거 해석하면 혼납니다. S만 보고 푸세요. 전혀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심이 없었어. 당연히 삽입구문. 이거는 당연한 얘기야. 누구는 빼고 geography, 지리학은 빼고. 자, 어떤 관심이 없었냐면 정확하게 to 부정사입니다. 이렇게 부사가 들어가는 거고 정확하게 연구지역, 복합명사, 연구지역을 locate, 딱 지정을 하거나 찾아내려고 하는 데에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기타 문제 먼저 좀 풀고 갈게요. 여기 사용되고 있는 to 부정사의 용법이 어떤 용법인지 푸세요. 뭐 셈이 문법 문제를 좀 잘 내진 않지만 기타 문제에 여기 있는 to 부정사 용법은 연구지역을 정확하게 locate, 간지하거나 찾아낼 interest, 관심. 네, 이러면 무슨 용법입니까? 형용사적 용법이죠. 그렇죠? 이렇게 삽입구문들 들어가 있어가지고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좀 잘 안 보이게 만드는 문장이 많거든. 그래서 그거 연습 한번 시켜본 겁니다, 쌤이. 좌표 같은 것들을 가지고 단어 좀 어려운데 외우세요. 원래 coordinate는 뜻이 뭐야? 조절하다, 조율하다. 그거 있잖아. 줄여서 얘기해. 스타일리스트 말고 뭐라고도 합니까 우리가? 코디네이터. 그 코디 조율하는 거. 근데 지리학에서 coordinate는 좌표. 자, 일반 대중들 아니면 지리학과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과학자들에게서도 전부 다 지리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 그렇지만 우리 지리학은 약간 이렇게 자부심 느끼는 문장. 우리 지리학은 그래도 우리는 persist 해왔어. perish 해왔어. 쌤이 라임 좀 잘 맞췄죠? 반의어 만들어낸다고 좀 센스 있게 만들었습니다. 반의어입니다. persist 견뎌내다, 지속하다, 오케이, 생존하다. perish는 죽다, 소멸하다. 자, 우리 지리학은 살아남았고 그 이후에 동사 짝짓기 결국 우리는 많은 대중들을 convinced, 뭐까지 시켰어? 납득까지 시켰습니다. 조금 미안한 어법 문제인데 글쓴이가 조금 컴마를 컴마를 잘못 썼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어려워졌을 것 같네요. 원래 공식적으로는 진짜 문법적으로는 여기 컴마 쓰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컴마 때문에 좀 어려워졌을 것 같은데 그래도 문법 잘 배웠던 친구들 컴마 있으면 대 못 쓴다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웠을 것 같은데 여기 정답은 대시입니다. 네, 컴마 같은 걸 잘 못 쓰고 문법에서 벗어나게끔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특히 컴마는 이런 그 관계사 쪽 계열 문제가 나오면은 어디 갔냐? 이렇게 이런 걸로 푸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지금 뒷문장이 어떻게 남아 있습니까? 완전하게 남아 있죠, 그렇죠? 그게 제일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조금 살짝만 문법 하나로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convince 단어 같은 거 아니면 give 같은 단어도 마찬가지인데 give는 근데 좀 그렇게 잘 안 쓰고 convince가 많이 쓰는데 convince라고 하는 설득, 납득, 확신시키다가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 중에 하나야. 사형식 동사이기 때문에 뒤쪽에 간접 목적어라는 게 나와야 되고 그리고 그 뒤쪽에 직접 목적어라는 게 나와야 돼. 목적어 자리에 사용될 수 있는 단어들의 품사는 명사류들만 이렇게 가능하지.
그래서 convince 같은 동사에서 너네가 많이 보게 될 건데 convince 오른쪽에 명사로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목적어가 쓰여져 있어. 이렇게 간접 목적어가 쓰여져 있어. 그리고 직접 목적어도 명사로 써야 되니까 명사가 나올 건데 이 직접 목적어를 접속사 대절로 쓰는 이런 문장을 convince에서는 앞으로도 주구장창 보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너네가 한 가지 내가 문법적으로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예를 들어서 them 같은 인칭 대명사가 나오면 조금 덜 어렵지만 여기에 예를 들어서 누굴 납득시켜볼까? AI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네, 과학자들이 AI를 납득시켰다.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 만들게 되면 이 AI가 여기 사용되고 있는 어떤 연결사에 무슨 사처럼 보일 수가 있어. 너네 눈에 선행사처럼 보일 수가 있단 말이야. 네,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 알아달라고 하는 것은 간접 목적어는 전부 다 명사로 나오겠죠. 간접 목적어는 절대로 무슨 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선행사 역할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하나 알아두시면 convince 같은 저런 문장이 많이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너 혹시 쌤이 준 거 잃어버렸냐? 지금 세 번째인데? 연속으로? 그래서 수업을 계속 안 듣는구나. 아이씨, 이게 모니터에 가려져 있어가지고 지금 봤네. 아이 새끼. 세 번 연속 안 들고 오고 있어 이 녀석이.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the rest of us라는 표현이 있는데 컴마 써서는 안 되고 요게 무슨 라는 얘기야. 샘말은 간접 목적어. 네, 그리고 명사절 써야 되지. 직접 목적어를 쓰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위치는 바로 탈락해야 되는 거고. 위치는 형용사절이니까. 그리고 that만 남는 이렇게 되는 거고 컴마가 없어야 되죠. 네. 자, 네, 이렇게 했으면 네, 지문들은 대명사 문제나 뭐 이런 것들은 다 됐고 또 이렇게 오늘 분필 붙이고 계속 떨어지냐. 기타 문제가 형용사용법 끝났지? 하나 더 있네. 기타 문제가 하나 더 있네. 위에 거.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학자들은 어떤 행동까지 했는지 서술하세요 라고 했을 때 지명이나 아니면 그 지역에 뭐까지 바꾸기도 했답니까? 위치까지 바꾸기도 했다고 하죠. 그쵸? 네, 글의 주제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